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8시 58분 월요일 4월의 중순으로 딱 들어가는 월요일 개장 시작하겠습니다. 8시 58분이고요. 장중 지금 시작 전 1분 전입니다. 코스피가 1% 마이너스, 코스닥이 1.4%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역외 환율을 보면은 1,380원 정도. 지금 뭐 출발을 보면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전선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예상 체결 탑 10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 시작 30초 전에 오늘은 어떤 색깔의 장이 펼쳐질지, 그리고 과연 오후까지 봤을 때는 말아올릴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해외 뉴스를 소화하면서 이제 3시 20분까지, 3시 반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림님이 계좌 오늘 박살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오늘 장 시작 1초 전, 장 시작 됐으니까 네. 짧게만 오늘 전략을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네, 일단 오늘 얻어맞고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 유가, 뭐 이제 그런 구리,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에너지도. 방산, 에너지, 이런 쪽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오늘 집중할 거는 반도체 중심으로 만약에 수급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비중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확전이 이스라엘이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요. 그 기준점은 원달러 환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나 이런 기타 원자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확전은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강하게 얻어 맞는다면은 현금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모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준점은 반도체 중심의 수급 이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흐름들이 안 나타나면은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가 0.8% 마이너스 2659로 시작을 하고요. 코스닥이 1.3% 마이너스 849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코스피 중에서는 이제 대형주가 가장 많이 밀리는데, 코스피가 대형주가 0.9% 마이너스로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뭐 두산 로보틱스,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2차 전지도 지금 스타트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좀 빠지고 반도체가 좀 버텨주고 하면은 그래도 오늘 참 그래도 조금은 하락폭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금호석유, S-오일, GS 요렇게가 2%에서 5%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방산주도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8%가량 오릅니다. 아무래도 전쟁 이슈 때문에 현대 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흥하해운, 뭐 풍산 이런 종목들도 오르는 게 눈에 좀 띄네요. 하창원 본부장님은 좀 섹터별로 눈에 띄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뭐 거의 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산업군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유가, 뭐 당연히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유통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S-오일 같은 종목도 좀 큰 종목이죠. 지금 5%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사실 이제 6분의 1 유통은 거기서 나와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데, 또 이제 천연가스는 3분의 1이나 물동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천연가스 쪽도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늘 뭐 대성에너지 이런 종목군들, GSE 요 대표적인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이런 쪽도 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 뭐 2,400도 좀 돌파를 했었던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엘컴텍,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제 금 관련 종목이죠. 그래서 그런 쪽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지금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구리, 그리고 전선, 알루미늄, 뭐 그리고 사료,
이런 쪽 다 전반적으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좀 영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엘니뇨에서 라니뇨 효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좀 좋은 리포트 나오면은 제가 하나 갖고 올 건데 엘니뇨에서 라니뇨로 바뀌면 그 비철 금속 쪽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요. 통상적으로 이제 생산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좀 구리 쪽에 이미 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이어지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심은 뭐 어쩔 수 없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로 일단 플레이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장투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 그 막 본토에 쏜 것 치고는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사실 양시장의 외국인 기관 수급 보시면은 오히려 둘 다 양매수지만 그 수량이 굉장히 작잖아요. 왜냐면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증시가 빠진다는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 기관 최소 3,000억에서 5,000억 이상 팔고 시작을 해야 돼요. 굉장히 좀 빠르게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일단 역외 환율도 80원까지 떨어져서 스타트를 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일부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조금 덜한 확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광면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대한 흐름들이 바뀌면 미국채 흐름이랑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변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같이 켜놓고 오늘 하루 종일 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 들어온 거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한다 뭐 이런 속보도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382원으로 개장을 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아저씨 우리 김자면 본부장님도 모실 텐데요. 오늘 사실 지금 반도체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0.6%, 1%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한미반도체도 0.5%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을 가봐도 하락하는 종목, 가장 크게 또 하락하는 종목 중 하나가 흡프스프 2%, 그리고 다른 종목들 이런 이오테크닉스도 2% 넘게 빠지고 동진세미캠도 1%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짧게 해주신다면? 네. 그 반도체가 이슈가 아니고 장이 이슈죠. 장이 이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 보여드릴까요? 요거 보여드리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증시가 어저께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실까요? 텔아비브 지수. 네, 텔아비브 지수. 참고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알죠? 네, 알아요. 나 어렸을 때 몰랐어. 텔아비브. 고등학교 때 몰랐던 것 같아. 네, TA35. 네, 그 TA35라고 35개 종목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일요일에 장을 열어요. 걔네는 금요일, 토요일이 문을 닫고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이 열렸는데요. 어저께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0.27%. 저점이 마이너스 1.2%였거든요. 고점이 0.7. 참고로 우리 작년 10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한 날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우리 아마 그 추석 연휴 끝날 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걔네가 그 침공 당하고 다음 날 6.5% 빠졌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라는 게 예상을 안 했지. 그러니까 예상을 안 한 게 터지다 보니까 그때 6.5%를 하루 빠지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보름 동안 더 빠져서 12% 빠졌거든요. 지금은 예상했어요, 안 했어요? 예상했죠. 예상을 했는데 시점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장 시작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빠지고 끝났거든요. 그 결론은 뭐냐? 반도체가 뭐 다 이렇게 통쳐서 네. 대한민국 장도 1% 이내로 빠지면 오케이다. 오케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최악이나 아주 이상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네. 물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한 것 같은데 그 이제 바이든의 말을 들어서 네타냐후가 네. 당장에 안 칠 것처럼 당장에 치려다가 하다가 뭐죠? 약간 콜오프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한 거지만 미뤄진 거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언제가 또 오늘 아까 뉴스 보니까 15일 정도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레벨은 모르지만 그런 약간 복합적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증시를 유추해서 본다면 물론 이게 똑같지 않지. 우리는 IT도 있고 미국장에서 IT가 많이 빠졌어요. 뭐냐면 네. 아세요? 중국에서 미국의 그 CPU를 중국의 통신사에 사용하지 마세요. 4년 뒤부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인텔하고 AMD가 한 4~5%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더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가 뭐 오늘 뭐 엄청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뭐 그런 버틸만하다. 뭐 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크게 반응만 안 하고 그렇죠. 이런 전쟁 이슈도 뭐 이스라엘 저 텔아비브 지수를 좀 따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초반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소화하고 오후에는 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좋아지는 건 모르지만 아까 그 이스라엘 장보다 네네. 언더퍼폼 안 하면은 그 희망이 있다. 아주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를 살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가 우리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인디케이션을 반응을 줬기 때문에 네. 그게 단기적으로 환율이 어쨌든 이 전쟁이 아니더라도 쉽게 원화 약세로 반전되기가 쉽지가 않고 높은 레벨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외국인들한테 수급에 있어갖고 빠져나가진 않더라도 더 들어오는 걸 계속 저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경계는 계속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수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스닥을 보자면 우리가 오늘 크게 빠져야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이슈가 업데이트되는 게 생각보다 나스닥 지수가 더 늦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일찍 마감을 했었고 이스라엘은 오늘 새벽 1시에 마감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1시.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증시의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수를 좀 보여드린 거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흡프스프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 저가에 매수해야 되는 거냐 뭐 한미 반도체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해보는 게 좋습니다.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해주신 얘기랑 일맥상통해요. 제가 처음에 브리핑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만약에 이게 확전으로 예상이 됐으면 환율이랑 지금 유가가 이 정도로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 길게 들고 가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뭐 일단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을 했지만 만약에 그게 시기가 좀 늘어지면 아마 차익이 또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쪽을 조금 그 뭐 시장에서 당연히 주말 내내 이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뉴스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영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좀 지나가고 또 미선물이 돌아섰던 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 같거든요. 지금 미니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0.3%대로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약에 꺾이거나 이렇지 않으면 아마 좀 말아 올릴 확률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 지금 수급 이탈이 없잖아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였으면은 지금 환율에 지금 정도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면 원래 외국인이 엄청나게 던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그런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그렇게 뭐 신경은 당연히 쓰지만 불안감이 이게 매도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낙폭이 반도체나 이런 중심주에서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확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내가 만약 현금 50%가 있으면 뭐 50% 다 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최대 뭐 10% 정도 잡고 그 플레이를 하는 용으로 쓰는 건 괜찮죠. 10%든 뭐 20%든 본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는 건 나쁘지가 않은데 뭐 이제 있는 현금을 다 쓴다거나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내가 만약에 반도체 비중이 10%밖에 못 모았는데 계속 이제 뒤늦게라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오늘 같이 만약에 좀 기회를 준다면 그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은 뭐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들 환율이랑 그런 확전의 이슈에 굉장히 매몰돼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증시의 레벨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외에는 다른 우리 반도체 외에는 다른 우리나라의 다른 주식들은 별로 매력을 못 느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사실 이 전쟁 이슈가 이렇게 한번 바닥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 또 올라갈 것이냐는 또 다른 이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1657이에요. 그럼 이게 뭐 전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 코스피. 네, 전쟁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뭐 금리 인하 기대는 조금 더 물 건너갔고 이러면 지금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어떤 레벨 선까지 보고 저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다시 떨어진 것만큼 회복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수 레벨로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계 정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점을 보는 게 제가 계속
지수를 이전에는 계속 기준점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를 집중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집중은 반도체 산업으로 일단은 꼽아 놓은 거고 그 기준점이 되는 건 수출 데이터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실적이나 수주나 수출 데이터가 좋은 산업군들 뭐 3월부터 계속 움직였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안에서 이거는 좀 너무 과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차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종목군들은 정찰병 보내놓고 이제 흐름 보시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나면 같이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요번 실적 시즌은 그 이때까지의 어떤 분기보다도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그렇네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어쨌든 후행이잖아요. 후행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당연히 잘 나와야 되는 건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 거기서 앞으로의 업사이드도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좋았지만 꺾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새로운 뉴스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당일 반짝하고 그다음부터 쭉 빠지는 그런 패턴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선정하셔가지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뭐 풍산 이런 종목들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지고 오늘은 이건가 보다 하고 탑승했던 분들은 벌써 지금 음전해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와, 이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은 역시나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17%, 20%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가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역시나 똑같은 질문. 네. 오늘 장은 좀 관망으로 일단은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혹은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까요? 저가 매수. 저가 매수의 개념이 뭐냐 이거죠. 네. 우리가 충분한 저가 매수는 이거예요. 고점 대비 한 10% 가까이 빠졌는데 방향성은 살아있다라고 확신 레벨이 있을 때 저가 매수가 최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10% 빠졌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번호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저가 매수 찬스를 노릴 수는 있지만은 그것 레벨이 아주 충분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확정이라는 게 그 여러 이해관계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강경파 말고는 네타냐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감대를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한번 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한적일 거다 이런 방향은 섰다 그러면은 네.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지만 레벨이 충분히 안 빠졌다고 안 빠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한 건 환율이거든요. 이게 전쟁이 없더라도 환율이 금방 안 내려온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에 다시 올라왔을 때의 단기적인 업사이드는 또 제한적으로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막 물러서 갖고 막 도망간다, 3% 5% 빠진다 이건 아니지만은 전쟁이 단기 뭐 큰 이슈가 확전이 아니라고 손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레벨로 올라가든지 그 전체 레벨이 네. 아까 2,750, 2,800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쟁만 했으면 바로 갈 것 같았는데 이거 아니야. 바로 뭐 2%, 3% 쉽게 올라가는 이건 이런 장 아니거든요. 그런 레벨에서는 어떤 거건 반도체건 전력이건 방산이건 뭐가 단 간에 레벨을 낮게 좀 한 레벨 낮춰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중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올 때 2,580에서 2,830은 딱 중간이잖아요. 네. 내려가도 좀 할 만 없고 좀 더 빠져도 기술적으로는 2,630 정도 걸리면 사실은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또 이게 2,700 쉽게 넘어가서 2,740 쉽게 가느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환율이 이슈고 실적은 잘 나와야 되는데 다 잘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거기에 보루를 갖고 그렇죠.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마지막 주 이번 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TSMC 실적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는요. 다른 업체.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더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서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강약이나 그 퍼센트의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라고 하려면 두 분 다 뭐 장기적으로 보는 기회는 롱으로 열려 있기는 하지만 네. 이게 충분히 빠졌냐 그리고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른 정말 디테일적인 각각의 그런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펜던트님이 10,000원 주시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잡혀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본호님 좀 눈에 띄는 섹터 조금 더 시장을 알아볼까요? 지금 사실은 네.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로봇주도 안 좋고 제약 바이오도 안 좋고 그리고 그 AI 바이오 쪽 뭐 이런 AI 의료 쪽 이런 데들도 안 좋고 화장품은 괜찮을걸? 화장품 그나마? 지금 은행도 안 줘요 은행. 아, 은행은 뭐 그러니까 원래 안 그게 좋은- 아니들은 안 좋다니까. 안 좋은 애들 공통점이 뭐냐면 성장주죠. 그러니까 금리 그렇죠. 인하가 늦어지면 질수록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조금 받는 쪽.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이 확대가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거는 물가로 연동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긴 하겠지만 연내에 하긴 하겠지만 또 언젠간 하긴 하겠지만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당 종목군들은 뭐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좀 멀어지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산업군으로 수급이 안 가면 뭐 거의 다 사실은 안 좋잖아요 흐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어쩔 수 없는 시장의 이런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산업적으로 올라가는 산업군들에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 쪽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하락 쪽에서도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돼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단기 차익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나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수급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눌렸죠. 왜냐면 주말 내에 다 멈춰 있는데 비트코인만 움직이니까 네. 그쪽 시장이 좀 많이 위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돌아서면은 이게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꼭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지표 삼아서 조금씩 보시는 것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던 쪽에서는 대부분 좀 차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조금 조정의 폭이 안 나온 종목군들이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종목은 거의 다 내려왔어요. 왜냐면 상승전 뭐 12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저PBR에 대한 이슈가 안 나왔을 때잖아요. 그럴 때 가격대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질질 흘리면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뭐 KB금융이나 이런 쪽은 아직도 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20선 이탈되면서 강하게 눌림 나왔었던 쪽이 있는데 거기서 지지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됐다 하면은 요것도 아마 되돌림이 올라가기 직전까지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로 시나리오 세우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셔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시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행주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거 올라갈 때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못 잡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전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아직도 조금 빠르다. 아직도 신규 접근하기는 아직도 좀 오케이. 빠르다 해서 조금 더 많이 눌린다면은 기회를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스라엘이랑 그 이란이 확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이스라엘이 보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그 방법과 일자 요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이 이스라엘 이슈가 나오기 전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전쟁 이슈 빼고 시장 분위기 원래 어땠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노리는 종목이 실적 잘 나오는지,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는데 까먹었다. 네, 까먹었네.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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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그게 그 전에 있었던 분위기. 까먹었지. 그 전에 있었던 분위기지. 그 전에 있었던 분위기. 아, 진지하게 말하다가 민망하네. 다시 생각났을 거야.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까먹었네. 적어놔요.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 메모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네. 또 있긴 있어. 여기 제가 리포트 나오고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반도체 소부장제인데 아까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좋지만 네. 많이 갔잖아요. 일단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가슴에 손을 넣고 했을 때 그것도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리포트가 4월 11월 리포트 나온 게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게 있었어요. FST, 네. 하나마티얼스, 솔브레인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주가가 많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읽어볼만 해요. FST는 EUV 펠리클이고 EUV 펠리클은 SNS 택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르게 얘기한 게 있는데 네. 얘는
CEO 지금 창업자 2세가 지분을 며칠 전에 취득했더라고요. 왜 취득했을까? 그거 한번 보시고 이베스티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 시각 장비, 시각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시각 도쿄 장비. 일렉트론이 하는 시각 장비가 아주 극초원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도입 시점에 얘네 제품의 채택이 얘네는 그 실리콘 SiC 부품인데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게 언급된 게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관심이 있는데 주가 반응이 나쁘지 않죠. 오늘 장에서도. 네. 그냥 저번에 말씀드린 아모레퍼시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고 저가 매수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저가 매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하고 적절하게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보면서 믹스에도 좀 도움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아 그렇죠. 리포트가 나왔는데 관심이 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굳이 이 바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종목이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빠져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가장 많이 올랐어. 하나머티는 0.3% 마이너스 그리고 FST였나요? 네, FST. FST는 2.6% 오늘 같은 장에서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 종목의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서 요거는 내가 공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려내시면 저는 좋을 것 공감하는 같습니다. 포인트가 있었어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눈에 띄어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노님 수급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결국은 외국인이 네. 사는지 파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는 250억 팔고 코스닥에서는 200억 팔고 뭐 매도 규모로 생각했을 때 아직은 뭐 네.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일단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256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58억 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금투가 530억 정도 매도가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209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에서의 매도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좀 일부 차익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금투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좀 주고받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수급적인 흐름에서 좀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금투, 그러니까 특히나 기관에서의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게 전거래일 대비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연속적으로 나오는 산업군들은 일단 조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사주면 괜찮은데 외국인도 같이 좀 채널링 돼서 팔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들은 좀 강력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기관이 조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갔었던 산업군들이 우리가 이제 매일 클로징벨에서 장표로 만들었었던 그런 산업군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의 누적 매도가 커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현물 수치가 좀 적기 때문에 이건 누가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받아주는지를 오늘 장중 그리고 장후에도 체크를 하는 게 상당한 좀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또 금일의 포인트는 또 수급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래 대금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거래 대금이 도합해서 23조 이상 나온다면은 네네. 시장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에 대한 변동소, 신용에서 만약에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러면은 회피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 물량이 없다. 이거는 뭐 계속 롱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5일 뒤에 또 이제 수출 데이터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수급적인 흐름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으로 가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면 되고 플레이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오늘은 또 굉장히 또 시장의 분위기를 즐기는 이런 흐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이 하락폭을 더 장 초반에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3% 마이너스까지 내려왔고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 넓히네요. 1.3% 마이너스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들, 대형주들 거기다가 밸류업 프로그램 애들까지 현대차, 기아, KB금융, 메리츠 이런 애들까지 2% 정도, 2에서 3% 정도 떨어지면서 좀 마이너스 폭 좀 넓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총선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담백하게,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야당이 다수가 되면서 야당의 기조가 뭐 돈풀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가가 높고 미국은 금리 인하를 더 미루는 상황에서 이게 맞는 거냐.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 5.5와 3.5 요것도 환율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이 다수에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네네네. 여러 가지를 이제 끌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해석을 같이 붙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자료 이제 준비하신 게 있으면 사실 지금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있어서 뭐 오늘 노릴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 저는 리포트나 소식이 꽤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전쟁 때문에 정신없었는데 꽤 많아, 사실은. 그러면은 쭉 말씀드릴 게 많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또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설명 또 해주실 것 같아서 질문? 나한테 질문? 네, 상상인 증권에서 한미반도체 74,000원에서 요번에 22만 원으로 매수 리포트 오늘 나왔죠.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거- 저거 어떻게 되면 26만 원보다 낫네. 그거보단 낫죠. 대신에 계속 74,000원 유지하다가 PR이 얼마예요? 얼마 기준으로 22만 원인 거예요? 제가 그거 못 봐서 돼야 돼요. 리포트. 저도 나중에 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냐, 혹은 P를 더 줬냐. 아니 한미반도체는 원래 커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74,000원으로 아, 계속 있었어요? 아, 유지하다가 그럼 나중에 봐야 되겠네. 저번 달까지는 74,000원 유지하다가 갑자기 22만 원으로 확 올려서 이런 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현대차하고 현대차 증권 네, 하고 그쵸. 네.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 클로징 그거 벨에서. 보셔야 되는 봤으니까. 상황이니까. 이익 추정치랑 P를 몇 배 줬는지. 네. 이것도 궁금하네. 74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올렸어요. 하루 아침에 23? 22. 22. 내가 무슨 말 할까요? 그동안 뭐 했노? 경상도 분이십니까? 아니 번호 한 우리말 지금 번호로 그동안 그동안 뭐 했노? 했노. 아니 경상도 그냥 거기 왔어. 쳐다봤노. 쳐다봤노. 쳐다보노.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말씀을 하신 것 올리고. 같습니다. 또 요 커뮤니티, 특정 커뮤니티랑 상관없습니다. 알았어요. 번호 별명으로 한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번호님 먼저 오늘 맞아요. 혹시 먼저 가셔야 되는 분? 없어요.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없어요. 이제 잘랐다니까.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왜냐 갈데 두 분이서 원래 다른 경제 방송에서 고정을 하시다가 오늘 그게 개편되면서 두 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뼈를 묻어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자료 더 여기서 풀어버립니다. 예, 오히려 거기 잘 되나 보자 싶을 정도로 여기서 더 잘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자료 한번 보면서. 오늘 시작이 물. 오늘 시작 떨어져서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우픈 상황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 오늘 저 네. 신문 찢어온 거 한번 네. 하면서. 이게 근데 오늘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애로사항? 오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더 구겨졌어. 신문이 이렇게 다 비에 지금 보여줘, 젖어가지고 보여줘. 이렇게 다 젖어가. 왜냐면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썼거든요. 나도 우산이 없어. 그래서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던 제가 맞아. 줄은 다 꺼놨는데 네 이거 하고 싶었던 게 보여주세요, 있거든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자 요거 헤드라인. 일단은 요거 이제 우리가 얘기 못했었던 건데 더 위로 들어주세요. 네. 노트북 때문에 안 보여요. HD 현대 근데 20조 군함 시장 잡는다 해서 아, MRO 시장 MRO 시장. MRO 시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게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제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MR을 모르시는 분이었어. 네. MR가 뭐야? 그 유지보수하고 메인터넌스. 그쵸. 네, 영어 잘하시니까. 메인터넌스 리페어 리페어? 오퍼레이션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유지보수.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업을 볼 때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신조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비싼 LNG선이라든지 뭐 이제 메탄올, 암모니아선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면은 유지보수하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현금 흐름들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선업 같은 경우가 헤비테일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할 때 중간중간에 뭐 10% 받다가 마지막 인도기에 막 60% 이렇게 받잖아요. 물론 공급자 우위 시장일 때는 뭐 계약금을 더 받고 중간 과정이 좀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도할 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업계의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에는 한번 역전된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스탠다드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실적의 반영치가 좀 뒤로 늦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요 시장을 잡아버리면 그 부분에서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에 계속 이게 장부가 높아지니까 조선주들 투자하실 때 그래도 약간의 그런 가치 난 성장하고 있어 이 느낌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뭐 속보로 AMD 쪽에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TSMC가 미국의 공장을 3개에서 이제 6개로 조금 높인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전이랑 엮어가지고 좀 들고 계셔주세요. 이거 줌인 좀 해주세요. 작아서 네. 보일까? 삼성전자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속보로 나온 거고요. HBM3 10몇 달짜리를 네. 엔비디아에 들어가기 전에 그쵸, AMD, AMD 작잖아. 아. 근데 거기 들어갔다 그 얘기하는 네, 그런 얘기가 파스티브. 있는데 요건 이제 TSMC 공장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날 수 있다. 그건 네거티브 삼성한테. 네, 삼성한테는 네거티브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이게 투자를 계속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다라는 거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좀 중요한 회사들도 AI 칩 개발에 계속 참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엔비디아가 계속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네. 이런 흐름에서 지각 변동이 약간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칩 개발을 여러 회사들에서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를 조금 해보신다면 콧구멍 가려야지.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도 AI 칩 개발 참전한다. 네. 성능 3배 좋은 MT 뭐라고요? MTIA 출시. MTIA를 또 출시한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메모리 HBM 쪽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좋은 그건 거고 아직 희망이. 아직 뭐 희망인 거고 사실 HBM도 삼성전자 아직 희망이죠 뭐. 근데 하도 이제 얘기하니까 될 것처럼 했으니까 5월달 좀 말씀드세요. 5월달까지 해결이 나야 됩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릴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근데 그 신문지는 좋은데 조금 구겨진 건 좀 펴서 다림질 좀 해서 가져와줘. 글씨가 아예 안 보이잖아 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아침에 신문 보고 그걸 이렇게 보고 하는 거지. 쭉쭉 해가지고. 네, 오늘도 다 읽었는데 이거 다 좋은데 뜯지를 못해가지고. 구겨지면 아예 글씨가 안 보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발전하겠습니다. 이제 네. 딴 데 갈 데 없어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로, 그러니까 오늘 본호님 자료는 조선하고 반도체. 조선 반도체. 조선 반도체. 쭉쭉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도수적으로 네. 주말에 그 미국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마이크요. 미국장이 네. 빠졌잖아요. 미국장. IT 쪽으로는 인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텔하고 AMD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 중국의 통신업체한테 파는 CPU 그거를 팔지 못하게 한다. 중국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빠진 거.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AMD 신형 AI 칩의 12단 HBM3, 엔비디아 나면 폭발적인데 이 정도 뉴스는 별 중요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TSMC 그거는 3개 더 짓는 건 한 3년 뒤 얘기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임팩트는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별로 삼성한테 프레셔를 주는 거니까 네. 긍정적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가 그 FSD 199불 하는 거 가격을 컷인 half 반으로 다운 시켰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안 팔려서. 몰라. 하여튼 자율주행 보조 FSD 구독료 절반 인하했다. 네. 이런 뉴스 보시고요. 안 좋은 뉴스는 오늘 중국의 3월 수출 데이터가 어제 나온 거지. 오늘 기사에 저는 오늘 봤는데 3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대요. 나왔겠죠. 중국의 3월 수출 데이터. 근데 YOY로 7.5%가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니까 1, 2월 달은 좋았는데 물론 3월 달은 워킹 데이 일수가 좀 이틀 적었다고 합니다. 일하는 일수가. 그리고 작년에 3월 달에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기 때문에 기고 효과 때문에 그랬습니다만은 예상들을 한 1%, 2% 마이너스를 받나 봐요. 업계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네네. 2%인데 7% 넘게 와이어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설레발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 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장이 우리가 이제 텔아비브보다 엄청나게 언더하거나 네. 미국이 오늘 밤에 파지티브하게 파지티브하게 아니고 미국장이 우리보다는 좀 아웃퍼폼하고 네.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 오늘 중국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장 보면서 이러면은 미국 넌 미국 간의 그 차별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걔네만 좀 잘 나가고 네네네. 더 맞고. 네, 일단 두 가지인데요. 근데 니케이도 1.5% 빠져. 그러니까 그게 만약 그렇게 되고 아시아나 일본, 대만, 한국 포함해서 테라비보다 언더하고 네. 미국 장은 오늘 뭐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저기 아웃퍼폼하고 하면은 해석을 이렇게 할 소지가 있어. 뭐냐면 강달러에 의한 거도 임팩트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도 그렇고 강달러 플러스 원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는 그 관련된 업종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네. 국가적으로 그 나라 신흥국가 대한민국도 신흥국가라 매매네. 하여튼 신흥국가 넌 USA 지역에 대해서 언더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강달러 플러스 원자재까지 임팩트가 물가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지금 아까 제가 원달러 얘기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원자재 주식은 일정이지만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신흥국가나 넌 US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언더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세고 전쟁이 나든 확전돼도 그 미국은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딴 나라를 그 강달러의 피해 플러스 원자재에 따른 물가 상승의 피해로 같이 묶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 기름값만 올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언더를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또 말이 돼요. 아. 물론 그 와중에도 반도체도 있고 전략이 또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포지셔닝에 대해서 약간 변화 내지는 약간 약해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그 측면에 제가 좀 신경 쓰이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의미 있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해 주셨고요. 궁금한 거 딱 요거 하나, 이거 진짜 뇌피셜입니다. 두 분 의견이 궁금해서 그래요. 주말에 제가 좀 아팠어요. 왜요? 회식 제가- 너무 화끈하게 해서 아니. 나 가고 나 상처갔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미세먼지에 엄청 취약합니다. 근데 금, 토, 일 미세먼지가 엄청 높더라고요. 높았어요. 그래서 날씨도 또 덥고. 밖에 있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골골대고 아픈데 어머니도 이모도 뭐 저기 친구들도 다 아프더라고요. 그게 미세먼지가 돌아갈 때 패턴이 보니까 중국 공장이 돌아가면 미세먼지가 확실하게 높아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맞아, 연속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무도 중국 노출된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매출이 높은 그런 기업들 혹은 시클리컬 기업들 이런 거 잘 안 잘안 보잖아요. 보죠. 근데 지금 오히려 만약에 지금 요런 뭐 성장주나 그동안 갔던 것들이 좀 빠진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국 공장이 돌아간다는 그 미세먼지 인덱스를 보고 좀 요런 예, 거를 예. 생각해 미리 좀 선제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좀 방어할 것 중에서는 밑에서 올라올 애들이 걔네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미세먼지만 보고 근데 이게 그 비철금속 쪽으로 보시는 건 좀 괜찮다고 봐요. 비철금속 쪽은 뭐 일단 구리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슈가 있죠. 구리 쪽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쪽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내수 소비재에 관련된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석유화학 쪽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화학 쪽이 특히나 재고가 많죠. 크게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철강 쪽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뭐 철강석 가격이 떨어져도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전 아직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그리. 저도 네. 좀 빠르다 생각해요. 빠르다? 좀 빠르다. 대신에 관심은 가져놓을 필요는 있는데 아직은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보신다면 중국의 노출도가 좀 높은 기업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또 글로벌 텍스프리 쪽으로 좀 빠지긴 하는데 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뭐 화장품 그때 말씀해 주신 거 화장품 쪽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월, 5월 달 데이터가 아마 흑자 전환 중국 쪽이 될 거라는 얘기가 그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소비재 관련된 쪽을 보시거나 아니면 저는 구리 쪽을 오히려 그냥 보시는 게, 왜냐면 기후가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소프트 곡물 쪽에서 분명 이제 원자재 비철금속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주요 광산들이 채굴량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후가 확실하게 바뀌면은 요게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요건 비철금속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아실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제일 먼저 구리 보고 그 다음에 면세 텍스프리 쪽 보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볼 것 같아요. 순서는 항상 저는 면세보다는 화장품보다는 면세가 좀 우선입니다. 중국 쪽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대응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 리포트 말씀드릴 때 사람이 습관이 있고 딴 사람들을 보고 배우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같은 애널리스트가 3번 연속으로 목표 주가를 높일 때 네. 맨 마지막에 목표 주가 높일 때 이익이 추산 안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게 맞아요. 요거를 원칙이라 쓰면 그게 경험치적인 거니까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20년 전에 주로 10년 전에 살았던 김장렬하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거 참고하셔갖고 목표 주가에 대한 반응을 해보시면 좋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네.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연속적으로 올릴 때 한 3번째쯤에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P 배수가 올려서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차익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 맞다. 나는 차익 실현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차익 실현을 일단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크게 무방하다.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리포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포트 봐야 돼. 그게 얘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올리는가. 그 정도. 아니면 해석을 듣든지. 알겠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 면제라 병약한 거야. 술을 너무 많이 퍼먹어서 이런 얘기들이 있네요. 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많이 안 먹었죠? 별로 안 먹었잖아요. 그 정도 많이 안 별로 먹은 거예요? 먹었잖아요. 많이 안 먹었잖아요. 와. 안 먹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질문 드릴게요. 15,700분 함께하고 있는데 진짜 좀 중요한 질문. 저는 항상 뭐 아시다시피 좀 지나치게 지독하게 또 너무 쎄한 너무 지독하지 만성적으로 마요. 몸이 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봐봐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월 중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진짜 좋은 종목들은 이미 벌써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반영돼서 몇 주 전부터 한참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실적 진짜 좋은데 싼 주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싼다는 것이 자기 생각보다 싸지 않은 거지. 그쵸. 아직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간 주식이 아니, 있죠. 뭐 코스피의 그 평균 P 대비해서. 그쵸.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죠. 원래 밸류 높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높은,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 대세적인 주식, 트렌디한 주식은 이미 벌써 높은 위치 와 있고 4월 중순 들어가 있어서 이제 또 저기 셀린메이 얘기 나오고 있고 확전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물가, 금리나 물 건너갔고 중동에서 또 확전하니 많이 이런 불확실성도 존재하고 있고 네. 자 그러면 2분기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일단 한번 도망가는 것도 그러니까 6월 달까지 4, 5, 6 6월 달까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도망갔다가 오는 것도 괜찮은지 혹은 두 분 말씀대로 모이포트도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집중해 볼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종목들은 어차피 안 흔들리고 괜히 엇박자 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게 나은 건지 어떨까요? 번호님부터. 일단은 그 비중 조절은 필요하긴 해요. 근데 비중 이제 약간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거 하고 있으니까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우리가 지수를 폭발적으로 담았었던 시점은 2200대 많잖아요. 2300대 그때잖아요. 그때 비교했을 때는 지금 내가 똑같이 100을 넣고 있으면 지금 지분이 한 150%까지 늘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게 맞춰 있으면 저는 포지션 변경 지금 필요 없다고 봅니다. 네, 비중 조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약간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기 전에 좀 이렇게 산업을 압축해서 계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집중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요. 그렇게 변경을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평온하실 거예요.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물론 반도체 삼성전자를 좀 주로 담고 계셨으면 에이씨 이거 왜 이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것도 제일 마지막쯤에 담으신 분들이나 그렇지 기존부터 담고 계셨던 분들은 좀 뭐 어떻게 해나 좀 고민해볼까 약간 요런 수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일 늦게 좀 잡기 시작하셨던 분들은 비중이 아직 작을 거니까 지금 이 단기간에 비중 닫아놨으면 그건 좀 매매 방식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계속적으로 사면서 모아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적으로 좀 길게 갈 수 있는 사이클 있잖아요. 뭐 전선, 변압, 구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런 산업군들 뭐 좀 약간 시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뭐 조선 같은 경우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 흐름들이 단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대신에 조선이 이런 거 사이클 길잖아요. 내가 애초에 산업의 사이클이 길지 않은 사람들은 또 보내줘야죠. 지금은 아니죠. 안 하는 게 맞다. 네,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선택과 집중을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조선, 화장품, 변압기 또 저기 뭐냐 면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포트를 잘 꾸려 놨으면 버티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크게 문제 없어요. 그 현금 비중 원래 50%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주말 지나면서 변동 없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제 독재 노트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산업이 명확하게 보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빠르게 매매하고 다시 빠르게 회수하면 돼요. 50% 가지고. 네. 오케이. 왜냐면 그러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재미를 많이 볼 수 있죠. 왜냐면 딱 지정돼 있잖아요. 유가 이거 제가 지금 지나고 나서 얘기하면 새벽에 적었어요. 새벽에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또 억울해? 아니 혹시나 너 이것도 이거 경영상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면 좋고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근데 사실 그런 거 못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런 트레이딩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좋은 가격에 왔을 때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약간 시기 매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사면은 내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일하다 보면 돈을 벌 자리인가 요걸 더 먼저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같은 질문. 네. 똑같은 저번에 모의포트 그대로고요. 그대로예요? 네, 그러니까 확전이 될 수 있다 보여주시고 네. 확전이 될 수 있다 아니 확전에 될 수 있다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골치 아프고 왜냐면 내가 된다 안 된다 하고 모르고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배팅을 해야 돼요. 만약 확전이 될 수 있고 조짐이 있다라면은 이걸 확 바꿔야죠. 유연하게 유연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지난주에 했을 때 얼마였어요? 현금 40%에다가 네. 사만 다릅니다. 누구는 50%, 누구는 30%인데 이 정도하고 반도체하고 변압기 포함 36%고 다크호스는 이렇게 12%고 비슷하죠? 기업별로 미리 다운시켰고 이렇게 네. 되죠. 포지셔닝을 지난주에 안 한 분이 오늘 와서 아까 말한 것 조선방사를 왕창 싣는 것도 리스크하고요. 그렇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서 맞아요.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분위기 바뀌면 어떡하냐? 뭐 그거는 다른데 뭐 현금을 80%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그건 또 아까 저도 제 거기 했습니다만 그거는 첫째적인 게 아니고 다른 리스크가 생겨요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아까 리포트가 나왔을 때 세 번 연속 나왔을 때 쫓아가지 말고 다른 리포트가 나오면 충돌하는 리포트 있잖아요. 충돌하는 네네. 리포트. 그때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회를 잡으시고 제가 가끔 힌트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포인트가 좀 볼만하다 그러면 한번 제가 들어보시는 35%로 맞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틀려요. 35% 틀릴 수 있으니까 참조하실 수 있는 분은 참조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딴지 거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선행성 포트는 원래 선행성 포트야. 여러분이 보는 분이 선행성을 안 봤기 때문에 선행성을 안 느껴지는 거지. 오케이. 저 질문 있어요. 딴지 거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환율이 네. 지금 1년 5개월 만에 네. 많이 1380원 돌파를 한 건데 네네. 장중에 원래 1350원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 60원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70원에서 80원 된 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 모의포트에서 현금 비중은 좀 더 늘거나 혹은 뭔가 전략적인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김장현 본부장님이 환율이 이렇게 폭등했지만 예상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아니요. 환율은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1400 갈지 아까 말한 것처럼 1300 다시 30으로 갈지 모르지만 내려가더라도 네. 과거처럼
우리가 희망한 것만큼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환율과 원자재 이슈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그냥 신흥국가하고 넌 US, 넌 포함해서 한국 포함해서 미국 주식하고 이게 차별화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게 뚜렷해지면은 뚜렷해 조짐이 보인다면 네. 걱정이라는 거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둔다는 거. 그렇게 그게 뚜렷해지면은 포트에서 반도체나 아니면 그 저기 우리 그런 것이 아마 이익 실현을 빨리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쪽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근데 이미 그래서 아마 제가 코스피를 2600 이하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레벨까지 비슷하게 2600 초반이나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용기를 낼 수 있다. 왜? 그런 컨설을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컨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왜 4월 5월까지 버틸라고 하는 거냐 하는 거는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실적 갈 때까지 실적 올라가는 게 예상이 5% 이상 나오고 환율이 여기서 5% 이상 안 올라가면은 버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섹터가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틴다는 거죠. 그게 컨선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걸 흡수하고 가는 거죠. 예. 근데 일단 2600 초반이나 그 이하까지 한 번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이것 때문에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고 가는 거고요. 누가 자꾸 말하는데 그러면 3분기인데 저는 2분기가 3분기 초반까지 모르겠는데 2분기가 주식시장에서는 1차 고점이 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그 트렌드가 반하지. 이게 2850, 2900은 좋겠는데 요새 항상 그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좀 박스에서 아주 높진 않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쓱 보면서 마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2% 마이너스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뭐 밑꼬리를 좀 달면서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1.4%, 1.5%까지 마이너스다가 지금 조금은 좀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 코스닥도 1.5% 마이너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은 그냥 유일하게 에너지 종목들 뭐 요런 게 그냥 다예요. 너무나 뻔한 거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대성에너지 거기다가 좀 더하면 비철금속 그러니까 원자재 쪽에 뭐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 SOL, GS 요런 종목들만 조금 오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지금 죽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하락, 로봇 관련주 하락, 거기다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하락, NFT 하락, 메타버스 하락, 이런 종목들도 다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 건너가는 그 상황에서 이 전쟁 이슈에다가 물가 오를 것 같은 그 불안함.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네.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까지 같이 겹치면서 조금 버틸려고 했었던 성장주들도 오늘 또 그 타격을 2배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지켜보셔야 될 거. 가온칩스? 너무 심하게 얼마나 빠지는 왜요? 가온칩스 왜요? 모 증권사에서 타이거 7. 마이너스 8%.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타이거 7에 가온칩스 포함됐었죠? 네, 포함돼 있죠. 네네. 뭐 뉴스가 있나요? 또 다른 리포트가 나오네? 리포트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뉴스가 나왔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못 봤는데. 외국인 순매도 아니 그런 거 말고 뉴스 나온 게 없죠. 종목 없어요. 그 후행적인 거 그건 별 뉴스가 없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이익 실현입니다. 내일 또 5% 올라갈지도 모르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온칩스 알겠습니다. 그런 주식은 리포트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쁘게 볼 때는 24년, 25년 PER로 20배 넘어가면은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는, 시장이 유동성이 있을 때는 PER 30배 이상도 주고요. 안 좋을 때는 20배 초반도 비싸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가온칩스 넘버가 나오니까 PSR로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까 이오테크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거는 제가 리포트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50배, 60배, 한미반도체 50배, 60배, 아까 오늘 나온 리포트 모르겠고, 한미반도체가 이오테크닉스는 30배, 40배 준다고 하는 게 애널리스트 콜이거든요. 그 콜이 아까 지금 IPSA 이런 회사보다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쟁이 붙었어요. 약간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어요. 목표 주가에 있어서. 그래서 가온칩스도 조심스럽다기 특별한 조짐이 보이는 건 아니고 목표 주가 자체에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삼성전자가 하락폭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2,100원. 하이닉스도 1.2% 떨어져서 185,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3% 떨어지고요.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음전했네요. 다시 0.6%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도 이런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동진세미캠 다 빠지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6% 빠집니다. 와,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지? 요? 또 많이 올라온 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빠지고 있는. 많이 오른 게 계속 빠지면은 그럼 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장에 대해서 조금 한국 사람 말고 외국인도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오전 전망 가지고는 그렇게 오전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센티먼트가 안 좋으니까 더 밀리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가 좋은 게 나와도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시 57분 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따가 3시 20분에 봐야 되니까 또 조언할 부분 코멘트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고. 괜찮습니다. 네. 파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괜찮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도. 네네. 자, 알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늘 좀 후반 오후 갈수록 중국 증시 오픈하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냥 근거 없는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3시 20분에는 조금 요거보다는 장이 말아 올려서 좀 회복해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어적인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오늘도 잘 살아남으셔서 3시 20분에 다시 돌아와서 좀 회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맛동산 뒤에 있나요, 피디님? 오늘 맛동산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따가 3시 20분에 다 같이 살아남아서 민트와 함께 풀멤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